안녕하세요. 한국 레드햇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를 맡고 있는 김용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앤서블 데브옵스를 위한 스위스칼입니다. 스위스칼 하면 보통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겠죠. 맥가이버 칼이죠. 맥가이버 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어렸을 때 TV를 본 거로 보면 맥가이버 칼을 가지고 나사도 조이고 또 아니면 물건을 자르기도 하죠. 하지만 맥가이버는 그것보다 더 큰 걸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폭탄도 만들고 폭탄을 화약을 가지고서 폭탄 터뜨리게 하고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앤서블이라는 자동화 툴을 가지고 나면 여러분께서는 이 하나의 툴을 가지고 정말 여러 군데의 모든 것들을 자동화를 실현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화 요소가 필요한 부분들은 사실 업무 하나하나의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의 IT 부서에는 사실 여러 개의 팀이 있기 마련입니다. IT 기획자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개발자도 있을 거고 운영자도 있을 거고 각 팀 간이 분리되어 있는데 서로 간에 단절돼서 일을 하다 보면 요즘 사용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개발에 대한 빠른 요소 그리고 이걸 빨리 서비스화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데브옵스라는 개념이 왜 생겨났을까요? 데브옵스가 가지고 있는 개념 자체는 서비스를 사용자 요구사항을 먼저 받아들이고 이 요구사항을 빨리 개발하고 서비스까지 가는 과정이 단축될 수 있다는 것 이거 자체가 하나의 데브옵스라는 개념을 가지게 된 이유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툴을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 결정적으로 이 프로세스, 업무 간에 그리고 각 팀 간의 간격을 줄여줄 수 있는 프로세스를 줄일 수 있는 건 가장 효과적으로 앤서블을 통해서 자동화 툴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IT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IT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운영을 좀 편리하게 하는 보조제 정도만 생각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IT가 하나의 서비스로서 각각의 서비스로 돈을 버는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가령 금융을 예로 들어보면 먼저 핀테크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뱅크라는 것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창구에 가서 기다리는 거 그리고 ATM기에서 빠져나간 돈이 출금할 수 있는 거 인터넷 뱅킹만 한다는 거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결제 시스템 그리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금융에 관련된 것들이 다 IT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걸 명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결국 자동화가 들어가야만 이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복잡함은 이런 생산성을 아주 무너뜨리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사진기를 사용을 할 때 코닥 제품을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인화할 때도 이 업체에 대해서 많이 사용을 했지만요. 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이 업체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스마트폰이라는 편리성 여기서 기존의 필름 카메라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제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그리고 화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낮기 때문에 사용이 주저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 작은 핸드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자체가 화소도 높아지게 되고 더 좋은 점은 SNS와 연동 또 다른 점은 바로 인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 업체에다가 사진을 맡길 수 있다는 점 이런 거 하나에 대한 IT의 연동성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기존 필름 카메라는 가질 수 없는 그런 약점들을 극복해서 필름 카메라는 도태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은 연결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IoT라는 것들도 역시 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언제 어디서든 집안의 상황을 보고 그리고 내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알아챌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런 IT가 활황이 된 거였겠죠. 물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각각의 간소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인티그레이션 요즘 융합이라는 컨버전스 융합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 말 자체는 각각의 기술 요소들이 다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이 유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융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 요소가 오토메이션이 될 것이고요. 그럼 왜 이 수많은 자동화 툴 중에서 굳이 앤서블을 사용해야 하냐라는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앤서블은 이름 자체에서부터가 앤서 플러스 에이블입니다.
간혹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시는데 Ansible 아니면 Ansible 뭐 보통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제가 권고를 드리는 건 Ansible입니다. 그 이유는 그 제목, 이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IT의 약점들을 또는 요구사항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Ansible의 특징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먼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심플입니다. 심플이라는 이유는 배우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타사 제품을 사용했었을 때 이제 어느 분께서 고객분께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죠. Ansible 타사 자동화 툴을 가지고서 사용을 하려고 했더니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어려웠다. 그리고 이 랭귀지를 배우고 하는 데만 해도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막상 적용해보지도 못하고 업무에 적용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하지만 Ansible은 랭귀지 스타일이긴 하지만 상당히 간소합니다. 키 밸류 방식. 키를 넣고 그 다음에 선언만 하면 그리고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쉽게 업무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같이 일했던 고객사분께서는 거의 1시간만 한번 훑어보더니 바로 적용하실 수 있었어요. 이분이 무슨 코딩 스킬이 상당히 높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 기존의 인프라를 많이 알고 있었고 기존의 커맨드를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기존에 아는 IT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기존에 한 2시간 이상 걸리던 것들을 10분 안에 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배우기 쉽다는 것에 대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빨리 업무에 적용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도 향상될 수 있게 된 것이었고요. 두 번째 특징은 파워풀입니다. 파워풀이라는 뜻이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들과 많이 연결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할 때 뭐 특정 어플리케이션만 배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자가 쓰는 특정 OS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설치가 가능하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형상화의 부분입니다. 즉 컨피그레이션 자체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설정 부분도 다 자동화해서 이미 표준화해 놓은 그런 자동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들을 조합해내는 건 항상 일정합니다. 항상 반복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반복된 일을 자동 툴에 녹이고 그리고 이걸 사용한다고 하면 충분하게 파워풀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파워풀의 장점은 여러 OS 또는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리눅스 그리고 유닉스 이런 뿐만이 아니라 윈도우즈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네트워크 장비에 직접 연결해서 네트워크 장비도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스토리지 장비까지도 다 한 번에 연동해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Ansible이라는 자동화 툴이 단순하게 OS만 국한되어서 연동되지 않는 이유는 요즘 말하고 있는 SDDC,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까지 같이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처럼 네트워크 장비는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해야 돼, 스토리지 장비는 스토리지 엔지니어가 해야 돼 이런 개념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IT 시장 자체에서는 IT 운영에서는 항상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로 그리고 항상 자동화를 통해서 모든 게 하나의 자동화 툴을 통해서 IT 인프라가 가지는 모든 것들을 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생산성에 대한 혁신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Ansible의 또 하나의 특징은 에이전트리스입니다. 그러면 에이전트가 없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 호스트를 관리할 수 있게 될까 궁금하실 텐데요. 그렇게 가능하게 된 것들은 바로 OS가 가지고 있는 SSH, 기본으로 터미널을 접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또는 WinRM, 윈도우즈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OS가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통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한 라이브러리나 에이전트를 심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그 자동화 툴 구현이 가능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뭐 파이썬이라든가 몇몇 라이브러리 더 추가가 된다고 하면 사실 더 큰 효과를 보면서 자동화 업무를 이뤄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자동화 툴을 사용을 하게 되면 업무는 혁신적으로 빨라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고객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1시간 만에 배워서 기존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했던 일들을 빠르게 할 수 있었다니 나는 기존에 정말 몰랐어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항상 반복되고 익숙하게 반복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들을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는 것 자체를 뉘우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희가 한번 시연해 보이고 시스템 정보를 개더기는 만약에 패치를 한다고 했었을 때 이 패치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 일, 그리고 내가 어떤 서버는 패치하고 어떤 서버는 패치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골라내는 일, 막상 패치를 한다고 하면 어떤 서버를 패치해야 되는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작업들 하나하나도 다 뭉쳐서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면 이거 역시 여기서 가져오는 효과도 상당히 클 수 있는 거고, 단순히 OS의 업무뿐만이 아니라 다른 서비스와의 연동성까지도 훨씬 빠르게 적용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사분들께서는 얘기를 하십니다. 451 리서치 이쪽에서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의 자동화 툴을 가지고서 이렇게 많은 소프트웨어들을 빨리 설치할 수 있었다니 미처 몰랐다. 또는 이것들을 하나하나 연동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단축시킬 수 있었다니 너무나 경이롭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가트너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시각으로 앤서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팀 간의 유기성 그리고 팀 간의 연속성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앤서블을 통해서. 이 말이 뜻하는 것은 데브옵스가 의미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개발자도 앤서블을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팀 기획자도 앤서블을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운영자도 같은 작업 명세서 플레이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의 플레이북을 가지고서 각 팀이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서비스를 진행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에 대한 것들을 공통의 협의를 바로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의에서 이루어진 일이 플레이북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곧 협의의 내용이 바로 작업의 내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중간에 누락되는 거 없이 작업이 완성도 있게 진행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앤서블 코어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앤서블 코어는 오픈소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앤서블 코어는 보통 개인을 위한 그리고 자신의 업무를 빠르게 하기 위한 거라고 표현을 하죠. 하지만 타워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더 큰 이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앤서블 타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각 팀원들이 또는 각 팀 안에 조직원의 상하 관계가 있었을 때 시니어 엔지니어가 만들어 놓은 플레이북을 주니어 엔지니어는 실행만 할 수 있고, 또 오퍼레이션 팀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플레이북을 가지고서 개발팀에서 직접 자기 요구사항에 맞게 실행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굳이 개발팀에서 오퍼레이션 팀이라든가 다른 팀이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바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셀프 서비스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또한 앤서블을 사용하게 되면 이 모든 작업 로그가 다 한 곳에 모여서 GUI 화면으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성도 높아지게 되고, 또 기존에 누가 어떤 작업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났어, 이런 과정 하나하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대한 히스토리 로그도 결과도 알 수 있어서 상당히 관리가 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앤서블 타워의 가장 큰 특징은 RESTful API입니다. API를 통해서 기존 고객께서 또는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툴과의 연동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기존의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툴을 사용하고 있었었는데 내가 앤서블을 사용하면 또 다른 툴을 익혀야 돼, 또 다른 GUI를 익혀야 돼, 이럴 염려를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툴의 RESTful API를 접목시켰기 때문에 앤서블의 기능 그 자체를 바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솔루션에 녹일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앤서블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동일한 하나의 화면에서 클릭만 함으로써 그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시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즉 GUI를 별도 배우지 않더라도, 새로운 곳을 가지 않더라도 기존의 운영 환경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 그 오토메이션의 장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게 가장 큰 RESTful API의 특징이고, 이것들은 앤서블 타워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왼쪽에는 여러 개의 IT 팀들이 모여 있습니다. 첫 번째 IT 기획팀도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개발팀도 있겠고, 운영팀도 있겠고요. 하지만 이 각각의 팀들은 동일한 호스트, 운영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애저를 통해서 또는 AWS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VM들을 공통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각 팀이 나눠져 있긴 하지만 각 호스트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동일한 호스트를 보고 있는, 서버들은 동일한 서버들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역시 동일한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가 사용하고자 하는 컴포넌트가 다른 것일 뿐이지 결국은 하나의 서버를 가지고서 여러 팀들이 나눠서 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다 다른 것들을 공통으로 다 유기적으로 연관돼서 작업이 되어야만 최종적인 서비스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목적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각 팀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면 이 서비스에 대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앤서블 플레이북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 플레이북이 관리할 수 있는 분야가 단순하게 OS를 설치하고 컨피그레이션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도 관리하고 스토리지도 관리하고 아마존 위에서 VM을 생성하는 것까지 다 가능하다고 하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앤서블이 현재 지원해드리고 있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타워를 통해서 GUI 형태로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로고의 업체들이 앤서블 타워를 사용하고 계신 고객분들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업체들이 너무나 많죠. 소노스, 버라이즌, 네뎁, 삼성 이런 업체들 하나하나가 현재 앤서블 타워를 사용 중에 계시고요. 이 중에서 하나의 예를 들면 제이크루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제이크루라는 업체에서 저희에게 사용에 대한 적용 사례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이 업체에서는 기존에 서비스를 하나 오픈하기 위해서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3일 동안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그리고 서버 운영자 등등이 모여서 작업을 해야만 하나의 서비스를 추가로 오픈하고 새로운 브랜드를 오픈할 수가 있었었는데 이제는 각각의 서비스들을 규격화하고 자동화시켰기 때문에 3분이면 이 서비스 런칭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즉 새로운 브랜드가 나왔었을 때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는 방법 자동화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으로 성과를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IT 업무 담당자가 보통 서비스를 진행하고자 하면 아침에 출근을 해서 로그를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죠. 로그를 보고 시스템이 각각 CPU 유시지, 메모리 사용량 또는 디스크 사용량 하나하나를 보고 어떻게 점검했는지 봅니다. 또 그 다음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면 새로운 개발팀이라든가 다른 업무 부서에서 요청해요 서비스 스케줄을 확인하게 되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서버 몇 대를 구성해 주세요. 또는 언제까지 방화벽이라든가 이런 역할들을 다 맞춰주세요 라는 요청이 오고 그것들을 처리해 나가는 게 보통 하루의 일과가 될 것입니다. 가령 새로운 프로젝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은 작업들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 인프라팀에서는 서버를 설치하고 그리고 네트워크를 확인하고 보안 툴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팀에서는 웹서버를 위한 아파치도 설치해야 되고 로드 밸런서를 위한 HA 프로시도 설치하고 그리고 여기에 걸맞는 컨피그레이션도 맞춰줘야 됩니다. 운영팀에서는 또한 각각 서비스를 위해서 PHP를 사용한다고 하면 PHP에 맞는 아파치의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또 자바를 쓴다고 하면 JSP를 쓴다고 하면 여기에 맞는 또 다른 설정들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DB팀도 들어가서 같이 작업을 해줄 게 필요할 수 있겠죠. 또 어플리케이션 개발팀에서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필요한 그런 작업들 하나하나 또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4개의 팀이 각각의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인프라팀에서 다시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하고 서버를 서비스를 하기 위한 밋밋한 상태로 돌려놓는 작업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총 14개의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럴 때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가장 많이 소요가 되는 시간은 각 4개의 업무팀에서 서비스를 올리고 그리고 언제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대기하는 시간 보통 한 팀에서 다른 팀으로 넘어가서 서비스를 요청했을 때 기다리는 시간을 120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 120분 즉 2시간이라는 건데 120분의 안에 처리가 된다, 승인을 받고 처리가 된다고 하면 이것도 사실 엄청나게 빠른 거죠. 특정 업체 또는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이것도 하루 이상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기간 각각 업무팀마다의 큐잉 시간을 줄인다 하더라도 작업은 또 마땅치 않죠. 아파치를 설치하고 설정을 하고 연동을 했었을 때 연동하는 부분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작업
기존에 작업했던 히스토리를 가지고 또 확인해보고 적용시키고 적용이 잘 안되면 또 다시 해보고 이렇게 실수와 그리고 실패를 약간 번갈아 가면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걸리는 시간 또한 만만치 않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다큐멘테이션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 표준화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자동화라면 이런 표준화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시간들은 결국 적어도 4시간을 걸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 4시간을 각각 따져보면 이 4시간의 시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팀 간의 여유 시간이 없다는 걸 가정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팀 간의 여유 시간, 팀 간에 전달되고 기다리는 시간까지 포함이 되면 보통 10시간까지도 사실 잡아보게 됩니다. 순수하게 작업 시간만 놓고 보고도 4시간 이상이 걸리게 되는 게 현실인 거죠. 하지만 실제 데브옵스를 적용하고 그리고 앤서블이라는 오토메이션 툴을 적용하면 과연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얼마 전 고객사에서 테스트했었을 때는 하나의 DB에다가 2개의 와스 서버를 올리고 여기에다 더해서 2개의 웹서버까지 올리고 서비스를 런칭하는데 13분이 걸렸습니다. 이만큼 성능에 대한 부분이 빨라지게 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표준화 그리고 이 표준화에 대한 자동화 그럼으로 인해서 각각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업무가 프로세스가 끊임없이 갈 수 있다는 장점을 조출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 알아보면 첫 번째는 좀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 간의 유기성, 팀 간의 유기성을 단축시켰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에 대해서는 업무 간에 매번 반복되는 일들을 이제 더 이상 반복시키지 않고 자동화에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카피 페이스트로 컨트롤 CV로 하나하나 작업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그런 실수 요소들이 줄어들게 되고 이 반복된 작업을 자동화 툴에 맡겨버렸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디플로이가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후에 데모를 통해서 정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실제 구현이 가능한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데모를 보시도록 하실 텐데요. 이번 데모에서는 앤서블 타워를 통해서 하나의 웹 서비스가 어떻게 서비스화 되는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실 겁니다. 맨 먼저 아마존 웹 서비스에 VM 2개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이 2개의 VM 웹 서버가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로드 밸런서가 설치가 됩니다. 로드 밸런서가 설치가 된 이후에는 두 번째 작업으로 각각의 아파치와 그 다음에 서버가 필요로 하는 기본 웹 서비스 어플리케이션들이 설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컨피그레이션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작업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 필요로 하고 있는 PHP라고 하면 PHP가 필요한 라이브러리 설정들 그리고 JSP가 필요하다고 하면 JSP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설정들 이런 것들에 하나하나 설정들이 들어가게 되고 이거의 서비스가 컨피그레이션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변경된 컨피그레이션을 적용하기 위한 서버 리스타트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작업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여줄 작업에서는요. 일단 롤링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서버에 장애가 생기거나 또는 패치나 업그레이드가 필요했었을 때 로드 밸런서에 빼내고 다시 집어넣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모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앤서블 타워의 로그인 화면입니다. 자기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입력한 후 엔터를 치시면 이제 앤서블 타워의 대시보드가 보여지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성공과 실패에 대한 그래프가 나타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작업들은 대부분 모두가 다 저 잡 템플릿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가 맨 먼저 실행할 작업은 아마존 위에 인스턴스를 띄우는 그런 작업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자 인벤토리 설정하고 그리고 웹서버를 몇 개나 띄울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업을 실행을 하게 되면 화면과 같이 작업 과정을 나타내는 화면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 화면 자체는 자동으로 리프레시가 되기 때문에 갱신이 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는 거고요. 처음에는 서버에 대한 정보, 연결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펜딩이 약간 걸렸다가 러닝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좀 더 자세한 로고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디버그 화면으로 일단 로그를 떨어뜨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많은 로그가 필요 없다고 하면 로깅 레벨을 변화시키면서 그 정보에 대한 저장 공간을 좀 확보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현재 적용하고 있는 단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고 싶다라고 큰 화면으로 보고 싶다고 하면 저 아이콘을 토글을 시키면서 작업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고, 화면의 아랫부분에는 작업 명세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실행되고 있는 작업이 없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게 없지만 향후 작업들이 태스크들이 하나하나 진행될수록 저 밑에 현재까지 진행된 작업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또는 진행 중인지 이런 스테이터스들이 더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웹서버가 설치가 되고, 그리고 로드 밸런서가 설치가 되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버에 대한 설치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다 끝나게 되면 SSH에 대한 영역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플레이 리캡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떴다는 것은 이미 작업이 완료되었고 어느 부분에서 변경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된 부분이 있다면 페일리어가 뜨게 되는 거고 빨간색의 아이콘이 나오게 될 것이겠죠. 하지만 모든 부분들이 성공적이기 때문에 이제 왼쪽 상단에 Successful이라는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아파치를 설치하겠습니다. 웹서버에다 직접 아파치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관련된 패키지들, 보안에 대한 것들, SE리눅스를 킬지 말지, 아니면은 아파치를 어떤 버전을 설치할지, 그리고 NTP 서버, 시간에 대한 동기화는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것들이 패키지 디플로이먼트 과정에서 진행되는 것이겠죠. 아까 마찬가지로 약간의 펜딩 시간이 걸리고 접속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만간 이게 러닝 형태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네, 이제 러닝 상태로 변화가 됐는데요. 러닝이 됐다고 하는 것은 러닝이 됐다고 하면 왼쪽에서 파란불, 초록불이 깜빡깜빡 거리면서 시스템 상태를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건 리파지토리를 가져오기 위한 그런 리파지토리 설정 파일들이 변경이 되고, 그리고 패키지를 다운받기 위한 준비 작업이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NTP까지 설치가 됐기 때문에 시간 동기화에 대한 부분들은 다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시간 동기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는 서버 아파치와 그리고 관련된 패키지들이 같이 설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하나 작업들이 모두 천천히 진행이 되고, 이 진행 단계는 두 대의 노드에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즉, 각 작업들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서버에 대한 영향도는 각각 패러럴로 병렬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작업 결과에 대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파치가 끝나게 되면 한 번에 아파치 리스타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서비스 시작이 진행되는 거죠. 그럼 이미 이 앞단에서는 웹서버가 뜨는 그 부분까지는 모두 완료가 되고, 보안 룰,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정책들, 고객 정책들, 그리고 에이전트들,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가 이 단계에서 패키지가 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화면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 Successful이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환경 변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작업에서는 환경 설정을 변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다시 로켓 버튼을 누르게 되면 리파지토리 설정하고 실행을 지키면 환경 설정 변화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약간의 펜딩 이후에 다시 접속을 하고, 그리고 설정이 실제 적용이 될 건데, 여기에서는 어플리케이션 httpd.conf 이 파일을 직접 수정하고, 그 각각의 서버가 가지고 있는 IP 정보들, 그리고 각각의 서버가 가지고 있는 서버 네임들이 이 안에 동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설정 변화 부분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작업이 됐었고요. 그리고 몇 초 안에 바로 석세스풀로 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텍스트에 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설정 변화이기 때문에 크게 작업이 소용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 이미 아파치가 뜨고 설정 변화까지 완료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서비스는 다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로드 밸런서를 실제로 접속을 해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확인된 로드 밸런스의 RP는 134번인데요. 그럼 134번 서버를 웹브라우저로 접속을 해서 서비스가 떴는지 보겠습니다. 네,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떴죠. 서비스도 정상적으로 뜨고 로드 밸런스를 접속했기 때문에 그 하위 단의 웹서버에 어디에 접속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데, 계속 리프레시를 해보시면 IP가 변경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두 대의 웹서버에 한 대의 로드 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두 대의 IP의 웹서버로 번갈아 하면서 접속하는 걸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롤링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번째 데모가 되겠는데요. 네 번째 시연이 되겠는데요. 네 번째 작업에 로켓 모양을 누르면 작업이 다시 실행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각 서버의 연결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맨 먼저 하는 작업은 로드 밸런서에서 해당 작업할 대상인 아파치 서버를 빼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빼내고 다시 변경 작업을 일으키고 다시 로드 밸런서에 집어넣고, 그리고 두 번째 서버에서 또다시 로드 밸런서에 빼고 변경 작업을 일으키고 로드 밸런서에 넣고, 이런 일련의 작업들은 서비스는 무중단이지만 각각의 서버에 대해서는 변경을 고객 운영팀에서 원하는 변경을 이뤄낼 수 있는 거겠죠. 이런 것들 역시도 자동화를 통해서 구현이 되고 서비스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운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 하나하나의 작업을 위해서 모두가 다운타임을 가지고 또는 수작업으로 진행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자동화 툴을 통해서 이런 목적을 완료할 수 있는 거고, 작업 목록을 보게 되면 잡스라는 곳에 지금까지 사용했었던 작업 목록들에 대한 결과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작업 결과치를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누군가 잘못했다고 하면 저렇게 화면에 빨간 점처럼 저 두 번째 태스크에서 잘못이 있었구나, 이런 걸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지금까지의 데모를 통해서 우리는 아파치 VM을 AWS 환경 위에 VM 두 개의 웹서버를 설치하고, 로드 밸런서를 설치하고, 아파치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설치하고, 그리고 서버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변화를 주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패치 작업이 필요할 때 업그레이드까지 자동으로 할 수 있어 무중단 패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데모를 지금까지 시연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데모를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이렇게 개발자에서 바로 서비스 몇 번 클릭함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중간에 어느 팀에 대한 개입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웹 서비스를 통해서 요청을 하는 것만으로도 서비스가 완성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더욱이나 로드 밸런서까지도 같이 앞에 서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서비스가 오픈되는 게 빨라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중간중간 각 팀마다 요청하는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간섭하는 그 GUI 화면 자체가 쉽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해서는 총 14가지의 기본적인 작업들이 필요하게 되고, 사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좀 단순화시킨 건데 더 많은 작업들이 필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패키지들이 설치가 돼야 되는 거고, 더 많은 컴피레이션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DB와의 연동성 또는 어플리케이션 때문에 변경되어야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사실 실제 업무에서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소를 하나하나 표준화하고 표준화를 자동화로 읽어낸다고 하면 기존의 10시간이 10분 안으로 들어있는, 단순하게 50%가 아니라 10% 안에 10시간을 10분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자동화의 놀라운 성능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한번 자동화를 써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화면에 보이시는 URL을 들어가시면 트라이얼 버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열 로드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들을 활용을 하면서 자기 업무에 맞는지 아닌지를 한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시면 앤서블 다큐멘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ansover.com의 dax라는 URL에 들어가시면 이 안에서는 ansover를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컴플레이션 할 수 있는지 어디가 연동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방법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하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방문을 드려서 고객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